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영국 약대생님이 JB 춘철님들 안녕하세요. 30대에 영국으로 약대 공부하러 가러 오늘 떠납니다. JB 응원 부탁드립니다. 30대인데 이제 유학길에 오르시는 거예요? 큰 결정을 하셨네요. 만악의 길 아무튼 평탄하게 잘 이루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웃어요? 30대인데 만악이라고 하셔가지고. 유학길인데 30대에 유학길 오르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파이팅. 먼저 가을님, 대지는 가을로 가는데 바다는 뜨거운 물로 꽃멍게 90%가 폐사했다고 합니다. 화도 어촌 계장님이 양식장에 멍게가 한 마리도 없이 다 죽었다면서 담담히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 먹먹하더라고요. 고수원으로 사투 중인 어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JB라고 해주셨어요. 어떻게 응원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90%가 다 죽었다는데. 아휴. 참 정말 농업 전부 다 지금 난리가 아니군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풍수의 보험 이런 건 있는데 기후보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근데 뭐 풍수보험 이것도 잘 보장이 안 돼가지고 늘 논란이 되잖아요. 근데 조만간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근데 또 그것도 그런 게 기후변화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려가지고 보상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고 또 여기서 발생하고. 그러게요. 솔직히 제 짧은 머리로는 답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구 사랑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되겠죠. 갑자기 네. 제 입이 화면에 종이컵이 잡히는 게 죄송하네요. 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매달 소득에서 떼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현행 9%에서 13%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후 평균 소득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소득대체율은 현 42%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속도는 세대마다 다릅니다. 50대는 내년부터 해마다 1%포인트씩 오르지만 40대는 0.5%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됩니다. 정부는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올려서 기금 고갈 시점을 현 2056년에서 2072년으로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의무가입 기간을 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등 노동 개혁 과제와 병행돼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물가 상승률 외에 기대 수명이나 가입자 수 등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경론을 예고했습니다. 네, 일단 촌철님들의 첫 번째 반응 이렇습니다. 김무성님 또 오르나요? 라디오 헤드님 또 떼가려고요. 역풍이다님 정년 연장 논의도 들어가야겠네요.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정부 안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평가를 좀 해볼까요? 워낙 복잡한 거라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이것만 짚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보험료율을 13%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연금 제장의 전망 그리고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과 함께 21대 국회 논의 과정 공론화에서 토의됐던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13%로 제시를 하였고요. 네, 연금 재정 전망은 고려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국민 수용 가능성과 공론화 과정에서 토의했던 내용 이게 반영이 됐다는 말은 정말 그럴까요? 한번 짚어봅시다.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한 소득대체율은 50%였습니다. 이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야당은 45%, 여당은 43%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기사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소득대체율을 뚝 잘랐습니다. 42% 제시했습니다. 그때 여당이 내놓았던 43%도 안 되는 비율입니다. 이게 어떻게 반영인가요? 일단 한번 대목 싶은 게 이 대목이고요. 자, 국회 관련 부분만 짚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어제 발표된 방안은 국회에 넘어가고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야당의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일성이 부정적입니다. 당장 세대별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서 세대 갈라치기라고 비판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자, 이 입장은 아마도 완강할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말고 또 하나의 문제,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겹쳐 있기 때문인데요. 세대별 차등 적용의 1차 대상은 50대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50대가 어떤 정치 성향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야당의 핵심 지지층입니다. 핵심 지지층이 강하게 반발할 세대별 차등 적용 방안을 야당이 순순히 받을까? 쉽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적극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한다고 밝혔는데 야당은 연금특위가 아니라 상임위 검토 방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첫걸음 떼기부터가 난항일 수 있다. 이 점만 오늘은 짚겠습니다. 네,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21대 국회 막판에도 시민사회 반발을 무릅쓰고 소득 대체율 44%를 중재안으로 제시했었는데 여당이 그것마저 거부한 거 아니냐. 우리는 21대에서 합의한 안에서 출발할 거다.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과연 국회에서 논의가 잘 될 것이냐.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촌철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3186님, 나이 숫자도 오르고 연금 부담액도 오르고 이 서러운 마음을 어이할까요? 라고 보내주셨고 엽기토끼님은 이렇게 된 마당에 격하게 토론 좀 합시다. 라고 올려주셨고 담쟁이 넝쿨님 과학적인가요? 13%라고 올려주셨고 커피 파는 쑥이님 저 56세인데요. 64세까지는 죽어도 못 낼 것 같아요. 라고 올려주셨고 다반향초님은 자영업자 수익률은 10% 넘기 어려운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이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오르면 직장이랑 본인이 반반 부담하지만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본인이 지금 100% 다 부담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부담이 더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근데 어떻게든 개혁을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게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문제는 여야 간, 그러니까 정부와 야당 간의 인식의 간극이 너무나 크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논의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봤는데 공수처의 수사비는 깎고 검찰의 수사비는 올린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공수처의 수사 지원 및 수사 일반 예산이 14억 3천만 원으로 올해의 17억 1,950만 원보다 2억 8,950만 원, 비율로 따지면 16.8% 깎아버렸고요. 반면에 검찰의 수사 지원 및 역량 강화 예산은 1,267억 2,300만 원으로 올해 1,223억 3,200만 원보다 43억 9,100만 원, 비율로 3.6% 증액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공수처의 수사비는 깎고 검찰의 수사비는 늘었다. 왜 이렇게 편성을 했을까요?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실제 수사량을 봐가면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타당한 주장일까요? 자, 최근 뉴스만 검색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권력형 의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수처에 고발된 건수가 꽤 많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등 터진다라는 겁니다. 제발 수사 인력과 예산 좀 늘려달라 이런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수사량을 봐서 수사비를 깎았다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돈으로 옥죄면 수사량은 늘어날 수가 없고 수사 성과도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는 또 그걸 근거 삼아서 수사비 또 깎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고사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고사. 네. 이게 근데 국회 논의에서 조정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할 뉴스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이제 사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시작이 됐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업무시설 신축 비용으로 11억 6,900만 원을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7년 5월 9일 이후 거주하게 될 사저 인근에 경호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건물 보상비 10억, 그다음에 실시 설계비 1억 100만 원,
포함된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자, 2026년도에는 119억 원을 책정을 했고 2027년도에는 8억 2,300만 원을 책정을 했다고. 이거 물론 잠정입니다. 잠정 책정인데 그래서 도합 얼마냐? 3년 토탈 139억 8천만 원, 2천만 원 모자라는 140억을 지금 책정을 했는데 전임 정부, 전임 대통령과 비교를 하면 거의 2배가 넘는 액수라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 그 토탈 쓰임 비용이 62억이었거든요. 근데 140억을 지금 그 잠정적으로 잡고 있으니까 2배가 넘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67억 6,7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보다도 2배 넘는 액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이게 너무 심하게 많이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잠정 추산 금액이다. 이 점만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좀 국민들이 좀 또 지켜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퇴임 후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로 강원도나 경기도 양평 또는 가평 등 이 지역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여권에서 나온 얘기인데 대통령실 관계자 말을 찾아보니까 사저 위치가 결정이 되면 세부 예산안에 적용해서 확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레디 회원님이 질문 하나 주셨는데 경호시설에만 140억이요? 그럼 사저 예산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지만 여기에는 그 2026년도 예산 119억 880만 원 이 명목이 뭐냐면 완공 및 경호시설을 착공하는 2026년도에 투입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적 건립 예산까지 포함이 된 건지 경호시설 예산만 포함이 된 건지는 현재로서 약간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다만 지금 사저 후보지로 거론되어 있는 지역을 보면 경기도나 강원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값은 서울보다 훨씬 싸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될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산안 관련해서 또 국회에서 또 논의가 되겠죠. 어떻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지 이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제 용산 직원조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에 가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국회 개원식 불참을 넘어서 지금 조롱, 야유, 언어폭력이 없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국회 안 간다. 이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한번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거저거 대지 말고 딱 사례 하나만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겠는데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환생경제라는 연극을 공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제라는 이름의 아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버지 노가리는 날마다 술만 마시고 가족에게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휘두른다라는 설정의 연극이었습니다. 여기서 극중 아버지 노가리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거센 논란이 인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이 이 연극을 문제 삼아서 대통령에 대한 조롱,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한다고 국회 나가는 걸 거부한 적이 있었느냐 라고 하는 걸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제 기록으로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의 존엄성은 저울에 올려서 어떤 건 더 무겁고 어떤 건 더 가벼운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존엄성이 더 무거운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연결이 되는데 저는 그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역풍이다님이 전직 대통령들은 마냥 좋기만 해서
국회 개원식에 참석을 했을까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 이진희님은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님 본인도 국회의원 아니셨나요? 국회 부의장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포도나무님은 사람이 살다 보면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의 말을 들으면서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변하세요 라고 지금 야당과 국회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지금 보면 용산과 야당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조롱과 야유와 언어폭력이 있었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인 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개인 대 개인의 어떤 갈등 이런 성질의 문제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대통령이 국회에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그거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다고 해서 국회에 안 나간다? 그러면 국민들은요? 그러면 용산은 그러면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문제로 이거는 가는 거거든요. 귀착되는 문제는 그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용산은. 떠돌이 헌터님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치를 보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혹시 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좀 꼬집어 주셨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있습니다. 줄여서 민보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추석 선물로 햄 선물 세트를 돌리려고 했는데 일부 보좌진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보협이 지난 3일 오후 홈페이지에 선물 지급하겠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하루 만에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납한 보좌진이 속해 있는 의원실이 20여 곳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원실은 거의 대부분이 을지로위원회 소속의 의원실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요, 이게? 햄 선물 세트의 제조 업체가 문제가 된 건데요. SPC그룹, 귀에 익으시죠? 네. 이 SPC그룹이 제조한 햄 선물 세트인 걸 문제 삼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업체는 여러 번 뉴스를 탔던 업체인데요. 이 그룹의 허영인 회장이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지시 강요한 혐의로 지난 4월에 구속됐었습니다. 이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그룹인데요. 근데 을지로위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동안 민생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던 당내 기구입니다. 그래서 노사 갈등이 벌어지거나 이러면 만사 제쳐놓고 가장 먼저 달려가서 실태 파악하고 중재 나서고 해결책 제시했던 게 바로 을지로위원회인데 그러면 실무 작업을 누가 했겠습니까? 보좌진들이 했겠죠. 그런 보좌진들의 입장에서는 반노동 행위를 저질러 온 SPC그룹의 햄 선물 세트를 받는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의 지향성과 정체성은 뭔데?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거고요. 그래서 이 선물 세트는 못 받겠다. 지금 이렇게 나섰 거라고 하는데 어제 기준으로 민보협 입장이 지금 그래서 그 추가로 나온 것은 없다. 이런 지금 기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좀 조정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독도님이 잘했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제 오후 4시께 민보협이 보좌진들께서 제기하신 우려를 수용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라는 공지문을 내놨다고 하고 해당 선물을 전량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좀 생각을 잘했으면 어떻을까 싶기는 하네요. 좀 무신경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네. 선물 얘기 나온 김에 최근에 이제 그 추석 앞두고 대통령 선물이 각각 의원실에 도착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대통령 선물 안 받겠습니다라는 거절 인증샷 같은 게 올라오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죠? 이거는 우리 촌철님들의 판단에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민보협 선물로 더울 때 에어컨 틀지마 님이 우리나라 농수산물로 했으면 어땠을까요? 굳이 햄으로 했어야 됐을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그래도 이렇게 을지로위원회 보좌진들이 이렇게 거부하고 이렇게 된 거는 잘했다라는 오랜만에 정치권에 대한 칭찬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말씀 보내드리고요.
최영님이 촌철님들도 기왕 추석 선물 나눌 거면 의미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긴 하네요. 그렇죠? 네. 뉴스를 보니까 백화점 선물은 잘 안 나가고 있다. 오히려 마트 선물이 나가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거겠죠. 결국 이제 주머니 사정을 감안해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또 뭐 이 조금 농수산물 선물 세트를 얘기했는데 또 이 아까 얘기했던 기후 변화 때문에 농수산물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선물은 마음을 담는 것인데 민보엽의 햄 선물 세트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데서 뭔가 약간 문제가 발생을 했던 이런 선물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정리가 됐다 보니까 다행이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JB타임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